부동산 경매의 개념은요, 뭡니까? 경매된다 라는 것은, 자, A 소유의 주택이 있습니다. A가 소유를 하고 있는 주택인데요, A가 누군가한테, 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B한테 줄 돈이 있는 겁니다. 그 줄 돈의 원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꾼 돈을 갚아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 책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분할을 하죠. 재산 분할 청구권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 때문에 다른 데 돈을 지급해서 그 구상권 청구권일 수도 있고요, 이유를 불문하고 이 A가 B한테 돈을 줘야 되는 상황에 B가 주지 않으면, A가 B한테 돈을 임의로 주지 않으면 B는 이 주택을 경매하는 겁니다. 강제로 매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법원은 이 주택을 강제로 매각해서 그 환가 대금, 매각 대금이죠. 낙찰 대금, 그 대금으로 B한테 채권을 만족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경매 절차고요. 그래서 우리는 경매 절차를 환가 절차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을 돈으로 바꾸는 절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경매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 그럼 A가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예를 들었습니다만 5억짜리 주택이 실제로 5억에 팔려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굉장히 요즘 많이 높아져서 뭐 사실상 이익이 없다라는 얘기도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익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전만큼 많지 않을 뿐이고요. 어쨌든 많이 높게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5억짜리 주택이 4억 5천에 낙찰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A는 5천만 원을 손해보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집에서 쫓겨나겠죠. 누군가 이 주택을 C가 낙찰을 받아버린다고 한다면 이 주택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 정서상, 그렇죠, 우리 정이 많은 민족이죠, 우리나라가. 이 A가 불쌍해서 나는 이렇게 도의적으로 어긋나는 경매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없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A는 자기 집이 경매되면 5억짜리 주택이 4억 5천에 매각이 될 것이고요, 그럼 한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본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이 주택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다가 팔아달라고 의뢰를 하지 않는 걸까요? 경매를 B가 신청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날이나 다음날 매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통상 경매 신청이 들어가고 실제로 매각되는 그 때까지는, 그 시점까지는 최소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6개월이라는 시간에서 그동안 A는 이거를 매각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일반 매매로 매매를 하면 시세대로 5억을 다 받을 수 있고, 다시 말해서 5천만 원을 손해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걸까요? 그게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이 집은 5억인데요 A가 B한테 갚아야 되는 돈은 5억을 훨씬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7억을 줘야 되는데 부동산의 가격은 5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집주인 A 입장에서는 이 집을 일반 매매로 5억에 판다면 결국엔 자기 돈 2억을 얹어서 7억을 만들어서 B한테 변제를 해주고 팔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결국엔 무슨 얘기냐 하면요, A는 이 주택의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갖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은 5억짜리 주택이 4억 5천에 팔려 나가고 있지만 A 입장에서는 5억짜리 주택을 7억에 판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는 그렇게 물론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요, 7억이라는 돈을 갖다 쓴 거는 과거의 일이고, 지금 내 집이 팔려 나가는 이런 것 때문에 뭐 동정심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